섹션 5.5는 싱귤러리티 펑션을 사용하는 법을 나타내는 건데요. 제가 이 캠퍼스에 올려놓은 이 강의 자료에도 나타났지만 이 싱귤러리티 펑션 특이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어떤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여러 구간의 하중 분포와 그리고 전단력, 모멘트, 부피 모멘트를 한 함수로 나타내기 위한 수학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피겨 5.15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가 W0고, 그 다음에 이쪽에 RA와 RB의 반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2A고 이쪽이 이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지점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A, 나머지 부분 A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력들을 우리가 정력학적으로 구할 수 있죠. 이거는 시그마 모멘트를 예를 들어서 B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RA 곱하기 요 길이, 요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곱하기 2A, 요것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포 하중이 W0가 얼마만큼 크기 있죠? A만큼 크기 있고, 합력을 나타내면 이 가운데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0. 결국은 RA는 4분의 1 W0의 A, 이렇게 해서 RA를 구할 수가 있고, RB는 바로 다른 힘의 평형식 FY는 제로를 통해서 구해볼까요? RB 플러스 RA 마이너스 분포 하중 W0가 A만큼, 우리가 요거 알고 요거 아니까 결국은 RB는 4분의 3 W0A,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표기를 해주면 RA는 4분의 1 W0A, RB는 4분의 3 W0A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내내 했던 거여서 쉽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각 구간별로 여기가 A 지점, B 지점, 가운데가 C 지점, 구간별로 전단력과 모멘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와 같은 A와 C의 중간 지점, 임의의 지점, 예를 들어서 우리는 D라고 했는데 이 D 지점 거리는 X가 되는 이 D 지점의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D 지점이라고 표기를 하면 A, D 지점이 되고, 여기에 반력 RA가 작용하고 있고, 그러면 전단력이 이쪽에 V1 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V1 크기 구할 수 있죠. V1은 시그마 F Y는 제로를 통해서 RA와 RA 마이너스 V1은 제로, 즉 V1은 RA가 얼마죠? 4분의 1 WA. 즉 V는 이 위치에, X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A와 C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4분의 1 WJ. 자, A와 C 사이에서의 전단력은 이 위치에 관계없이 늘 4분의 1 W0A로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의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 모멘트가 이 D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했을 때 요거를 모멘트 1라고 놓으면 시그마 모멘트 D는 제로 이렇게 해서 요 거리가 지금 X죠.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시계 방향을 두니까 마이너스 방향 RA X 그리고 플러스 M1은 제로에서 M1 또한 R A X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RA도 결국은 4분의 1 W0A X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1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와 B 사이의 구간에서는 조금 더 달라집니다. C와 D 사이의 구간을 2라고 놓고 C와 B 사이의 구간 2 임의 지점 2에서 어떻게 자유물체도가 그려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없고 A 지점, B 지점, 가운데 C 지점이고 여기가
이 지점이면 분포하중이 여기 작용하고 있죠. 이쪽 부분은 아직 없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반력 RA가 4분의 1W0 A만큼 발생을 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에는 전단력이 V2라고 합시다. V2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단력은 시그마 힘 Y방향의 힘이 제로라고 놓고, 이쪽 4분의 1 WA, 그 다음에 분포하중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얼마큼 작용하고 있죠? 전체 길이 전체 길이를 해석하는 부분까지의 길이를 x라고 놓는다면, 여기까지 분포하중이 시작되는 길이가 바로 A. 그러니까 분포하중의 요 임의 지점 x의 지점에서까지의 거리는 x-a가 되겠네요. 그럼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구간도 x-a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V2가 작용하고 있고,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재보면 V2는 4분의 1 이게 넘어가고 4분의 1 W0 A 마이너스 W 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모멘트를 한번 생각해보면, 모멘트도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M2라고 놓고 작용하는 것을 보면, 모멘트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자 봅시다. 이쪽 반력 RA가 시계 방향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WA 곱하기 X, 길이가 X고, 그 다음에 분포 하중이 이렇게 해서 요 구간의 가운데 지점에서 이렇게 합력으로 돌리고 있죠. 플러스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W에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구간, 그리고 여기의 거리는 이 거리의 반 곱하기 2분의 x-a. 그런 다음에 모멘트 m2가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하죠. m2 요게 0이다 라고 놓게 되면, m2는 4분의 1로 절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m2는 4분의 1 WAX 마이너스 요거 다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W0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요게
바로 C와 B 구간 사이에서의 전단력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문제풀이 방식으로 한 것인데요.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이 구간의 식이 다르고 A, C 사이의 구간에서는 전단력은 이렇게 모멘트는 부피형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고 C, B 사이의 구간에서는 CB 사이의 구간에서는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식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강의 자료의 4번,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식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간 여기서 여기 AC 구간 여기는 X좌표가 0에서 A까지 이 구간에서는 전단력의 함수는 상수 함수로서 4분의 1 W제곱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C에서 B 사이에는 X좌표로 나타내면 A에서 2A까지 여기서는 전단력 Vx 함수가 이거를 1번에 하고 2번에 넣으면 4분의 1 WA 여기까지는 같죠? 그러면서 뒤에 W0 X-A 라는 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멘트 식을 보면 (4분의 1) X 이 C, B 구간에서는 모멘트 식이 4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W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서로 비교해보면 여기까지 동일한 방정식으로 가다가 어떤 변화하는 하중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구간으로부터 이러한 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런 팩터가 이 구간을 정의해줘서 이 구간에서는 이 오메가와 2분의 1 W0와 2분의 1 W0의 좌표의 제곱을 나타내는 항을 하겠는데 이것을 머큘러리 바스켓을 써서 나타내면 바스켓을 써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의미는 x가 a보다 커지면 이것은
수학식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 거고, 이게 x가 a보다 커지면, x가 a보다 작다면 요 의미는 없는 거라고 쳐라. 즉, 이 구간에서 보면 x가 a보다 작을 경우는 요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x가 a보다 커지게 되면 이 항이 이렇게 괄호 형식으로 나타내서 이 항을 일반적인 방정식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 항이 없는 것랑 똑같죠. 그리고 나서 x가 a보다 커졌을 때 이 항이 일반적인 괄호로 나타나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맥클레이 바스켓은 이 괄호가 제 역할을 할 때 미분도 가능하고 적분도 서로 가능하고 미분도 서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아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포 하중이나 어떤 하중을 다룰 때 이 괄호 연산은 주의점이 있는데, 바로 어떤 하중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왼쪽에서 좌표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A 지점으로부터 하중이 시작되게 되면 이 우리가 구하는 부품이 끝날 때까지 하중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3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것, 그리고 교과서 그림 피겨 5.19에 나온 것처럼 가운데 부분만 혹은 일부분만 하중이 가해질 경우 이렇게 특이 함수로 나타낼 때는 슈퍼포지션 매소를 써서 하중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지점부터 B 지점 사이에 여기에 일부에 가해질 경우는 바로 이런 상황과 그리고 이런 상황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를 서로 합쳐서 슈퍼포지션 메소드를 써서 나타내야 됩니다. 즉, 요 같은 경우는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게 된다면 좌표값을 생각하고서 B라고 놓게 된다면 이 함수는 바로 W1 x-a의 1승이 되겠고, 이 같은 경우는 W2
같은 크기니까 상수값 W0라고 놔도 되겠네요. 같은 크기니까. 제로하고 제로 해서 얘 같은 경우는 분포화중의 경우는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을 플러스라고 부호를 구약을 해놨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분포화중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켜줘서 x 마이너스 b 여기서 여기까지 좌표 b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은 바로 1번 상황과 2번 상황을 합쳐서 w 분포화중의 함수는 w0 x 마이너스 a의 1승 마이너스 w x 마이너스 b의 1승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바로 이런 복잡한 형태의 분포화중을 하나의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걸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요 구간 세 가지의 함수가 필요한데 이렇게 싱귤러리티 펑션을 사용하면 바로 단 하나의 수학적 함수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 얘는 0승이네요. 0 그래서 이 구간이 지나면 단지 오메가 W0라는 값이 나타나고 얘 같은 경우는 X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X의 X-A의 0승이니까 얘는 1로 되니까 결국은 분포화중 WX로만 나타냅니다. 그리고 뭐 할 게 있나? 그러면 이그젬플 5.05번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요거를 상태를 지금 보면 요런 구간에 분포화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가운데 이 지점에 모멘트 M0가 나타났어요. 여기는 P 그리고 분포화중은 W0 여기는 반력 R, A, I, B 중간 지점은 그럼 다 생략하고 이거를 싱귤러리티 펑션에 맞게 하중을 바꿔보면 R, A, R, B 그리고 집중하중이 P 그리고 여기서는 우측으로 연속된 분포하중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 구간에 맞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게 W0를 해주면 바로 특이함수를 사용하기 직전까지의 자유물체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분포화중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우고
분포하중은 아래 방향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했죠. 그러면 W0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나요? 바로 요 길이부터, 요 길이가 우리가 0.6이네요. 그럼 x-0.6 이게 차수가 없으니까 0. 그리고 W0가 이쪽 구간에 상쇄되게 하려고 마이너스 W0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좌표 이게 1.8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분포하중을 기반으로 한 방정식이 하나 나와졌습니다. 여기서 전단 응력으로 각 부분의 전단 응력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우선은 분포하중을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0.6의 1승 그리고 부호를 바꿔주죠. 분포하중에서 전단형으로 갈 때는 부호를 바꿔서 적분해주죠. 우리가 분포하중에서는 분포하중 기호를 밑으로 가는 쪽을 마이너스로 잡는다 라고 했으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겠냐면 플러스 붙여줘서 x-1.8의 1승. 그리고 뭐 있나요? 이제 분포하중에서 전단력을 해주려면 분포하중이 아닌 또 집중하중도 계산을 해줘야 되죠. RA 같은 경우는 x가 0인 지점부터 계속 나타나니까 윗방향으로 RA 그리고 x-0의 1승 0승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인 거죠. x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P라는 집중하중이 0.6m부터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P라는 집중하중이 x가 0.6m 이 지점부터 하나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중 조건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중간에 모멘트가 빠졌네. 자, 여기서 또 부피 모멘트 방정식으로 가려면 그대로 적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부호는 그대로 있고 얘를 적분해주면 2분의 1 w제곱 x-0.6의 2승 플러스 w제곱 제로 x 마이너스 2분의 이 같은 경우도 2분의 1 w제로 x 마이너스 1.8의 2승 플러스 얘 같은 경우는 x의 0승이라고 보면 되니까 ra에 x가 붙고, 얘 같은 경우도 0승에서 1승으로 넘어가는 걸로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p의 x 마이너스 0.6에 적분해서 1승. 그런데 보면은 m0라는 모멘트가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게 여기를 기준으로 2.6m 부분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전단 응력 항이 없었던 모멘트 항을 넣어줍니다. m0인데 얘도 x가 2.6m인가요? 2.6m부터 발생한다. 제로 라고 해주면 바로 모멘트 방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보면 분포하중 향해서
전단형으로 항으로 갈 때는 분포하중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집중하중 RA와 P가 이렇게 항으로 나타내고, 여기 모멘트로 넘어가면 적분돼서 나타내고, 또 전단형 항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모멘트 항이 바로 적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모멘트에 의해서 나타난 항, 요거는 전단력을 적분에 의해서 나타난 항, 요 항은 전단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항. 그렇게 돼서 이와 같은 복잡한 상태를, 하중 상태를 단 한 줄의 그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이함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구간이 뭐가 있을까요? 1점 여기가 0.6이니까 1m 예를 들어서 1m 지점에 있는 부분의 전단력과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를 알고 싶다면 바로 여기다가 x에다가 각각 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단력의 경우는 1을 넣어주면 이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w 그 다음에 x가 0.6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 괄호로 바뀌어서 0.6의 1승. 얘 같은 경우는 1이 1.8보다 작으니까 무시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RA항이 살아나고, 요거 같은 경우도 1이 0.6보다 크니까 일반 괄호가 돼서 1 마이너스 0.6에 0승이 되니까 얘는 그냥 P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면은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핑 모멘트 같은 경우도 각 X 지점에 1을 넣어주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 볼까요? 살아나죠. 2분의 1 W 제곱 1 0.6의 제곱. 요거 같은 경우는 안 살아나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살아나고, 플러스 R A 여기 1이니까 X에 1 넣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1 넣어주면 되고, 여기는 P 1 0.6의 1승. 요 같은 경우는 안 나타나네요. 그러면 요 값 계산하면 바로 요 지점에 발생하는 부핑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구한 거에 단면적 나눠주면 바로 여기서의 이 지점에서의 전단 응력, 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이 지점에서의 수직 응력이 돼서 각각의 응력, 전단 응력과 수직 응력을 구해서 파괴가 되는지, 어떤 고장이 일어나는지, 이상이 되는지, 우리가 설계한 기준에 맞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